반갑습니다. 싸우고 화해하면 복이 된다는 가족 갈등 해결의 지혜 이준숙 코치입니다.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갈등이라는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이 한자어가 의외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칡과 등나무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가진 서로 다른 성질 때문에 부딪혀서 생기는 현상이 갈등이라는 건데요. 갈등이란 일이 뒤엉켜서 좀 풀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든지 서로 다른 입장이라든지 서로의 의견이나 뜻이 충돌돼서 생기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두 나무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혼자 곱게 크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를 휘감아 도는 성질이 있습니다. 칡은요, 오른쪽으로 휘감아 도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휘감아 도는 성질을 갖고 있죠.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이 둘이 한 나무에 서로 같이 살게 되거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서로가 의도치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최근 코로나로 가족 갈등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100여 분께 코로나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가족 갈등에 대해 코칭을 받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그 사연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보내오신 사연을 정리하면 이런데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가족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사생활이 없어져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하니 답답하네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주 싸우고 또 이르고 우는지, 그동안 바쁘다며 안 하던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아이들과 다투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이 앞에서 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아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점점 더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내내 잘 지내던 우리 가족, 코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위기의 시대, 가족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라는 판국에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갈등이 생기면 정말 속상합니다. 낯선 일상들,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바깥 활동이 제한되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장에는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성장통.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묵은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부주의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줬다면 쿨하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해요. 무엇보다도 가족 갈등이 생기면요, 반드시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으로 쌓인 불화의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화목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가족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혜는 뭘까요? 저는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기 전에 상황을 바꾸어라 입니다. 입술에 머문 30초의 말이 가슴에 30년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주행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응급 상황입니다.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해요.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면요, 서로의 감정선을 넘고 충돌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때도 응급 상황이지요. 그러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스탑! 멈춰야 해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처는 없는지, 또 실수는 없는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툼이 있기 전에 스탑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옛날 어떤 수도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매일 싸우니 살 수가 없어요 하며 하소연을 했지요. 그래서 수도사는 물이 담긴 병을 여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다투기 직전에 이 물 한 모금을 입에 머물고 삼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정말로 물 한 모금을 머금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화목해졌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주신 물이 신기한 물이라고 감탄하자 수도사가 말했지요. 그 물은 아주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그 순간의 침묵함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뇌과학자들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생기고 소멸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90초밖에는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강렬하게 느끼는 슬픔, 절망, 화, 분노의 감정도 딱 90초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고 해요.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잡고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곱씹고 곱씹기 때문에 그 감정에 함몰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일단 스탑 하고 멈춰라. 그리고 생각하라. 정말 내가 이 순간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갈등 해결 방법이지?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지? 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평정심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가 평정심을 찾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마음을 고쳐먹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0.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네, 한번 보실래요? 아이 때문에 화가 나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딱 봤더니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전화했냐고 막 화내실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스탑하고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꿀 줄 아는 힘이 있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배움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의사소통 방식이나 대화 습관, 대화 단절 때문에 생기는데요, 갈등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 공동체의 문제가 부딪히고 충돌된 상태가 갈등이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는 건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을 때는 들어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일 때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해요.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하고 자기 변론을 하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가족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주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나보다 작아야 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나보다 크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용기를 잃게 되지만, 그 문제가 작아지면요, 내 손안에 있으면요, 훨씬 해결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갈등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의 대화법은 일반 대화보다 어렵지 않아요. 4개의 스텝, 단계를 밟으면 되는데요. 단계별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단계는 갈등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혀 갈등이 생겼는지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의해 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갈등 해결의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 궁극적인 목표를 가족 간에 합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지나친 핸드폰 사용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 해결의 목표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단계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좀 내려놔야 할 것은 뭔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같은 예로 핸드폰 과몰입으로 자녀가 게임 중독은 아닐까 하는 걱정, 염려, 의심은 내려놓고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들은 버리기로 가족 간에 약속하는 거지요. 그런 후 마지막 4단계에서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대안을 민주적으로 찾고 가족이 다 함께 실천할 것을 정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밤 10시 이후에는 가족 모두 핸드폰 전원을 끄고 핸드폰도 잠자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핸드폰이 내뿜는 전자파가 우리의 잠을 방해해서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의 학업을 방해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로부터 핸드폰을 멀리하는 대안을 가족이 함께 찾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고 피드백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계속 실행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쁜 습관은요,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갈등이 생기면 일단 문제 해결의 대화를 해주세요. 이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하지 말고 no! 오로지 지지 격려 인정 그리고 공감 또 공감. 무조건 이 시간은 가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충분히 대화해 주세요. 그러면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30분씩 감사 나눔 가족 대화를 하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비법은요, 바로 예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것 중에 98% 잘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2%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상대가 알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관계가 나빠지면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라도 하게 하지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찍어 누르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견디다 튕겨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소한 갈등이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좋은 것, 잘한 것, 고마운 것, 밝은 면을 찾아 말해줘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상대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집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겨 세상을 보는 눈이 오해가 아닌 이해로 바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도 귀를 접는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 소통이고 공감 대화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 나눔 가족 대화입니다. 감사 나눔 가족 대화는요, 하루를 살면서 감사했던 것,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고 감사한 것을 5개씩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 무사무탈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하다. 가족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등 매일 밤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각자가 찾은 감사를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요, 공감, 적극적인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랬구나. 어머, 감동이야. 고마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처럼 감사 나눈 가족 대화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풍요를 배우게 되고요.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 스스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찾아서 하는 멋진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감사의 말로 가족 구성원들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불필요한 가족 갈등은 줄고 갈등 상황에서도 쿨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게 되지요.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가 가족 갈등을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장의 존재이고 가족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먼저 스탑! 멈추고 생각하라. 그리고 문제 해결의 대화로 갈등을 풀어주자. 무엇보다도 매일 30분씩 감사 나눈 가족 대화를 통해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족 갈등의 실타래는요, 풀어야 풀립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 존재하는 가족. 코로나 속에서 지치고 거친 하루를 살다가 돌아갈 가정이 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